재활병원에 춘천의 강원도 재활병원이라고 있어요. 어르신들 거기 1층에 강원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 센터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장애인을 위해 건강을 위해 있는 센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무슨 사업 한다라고 알려드려도 되게 복잡하기만 하잖아요. 내가 장애가 있는데 병원에 병원비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런 건 어디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센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마 강의 끝나고 당뇨, 혈당 체크하는 것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다가 나갈 때 혈당 체크도 한번 해보고 맛있는 간식도 가지고 집에 가시면 돼요. 네, 강원대학교 병원에 만성질환 관리에 관련해서 많은 교육도 하셨고 그런 관련해서 업무도 많이 하셨던 김영자 순자 대학 선생님이십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좋아져서 더욱더 신나게 달려왔는데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강원대학교 병원 당뇨병 교육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네, 제 모습이 잘 보이시는 분도 있으시고 조금 희미하게 보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 이제 병원이 아닌 곳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드리게 돼가지고 제가 또 신나게 달려왔어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이는 숫자, 뭐가 진짜일까요? 혈관. 네. 예, 맞습니다. 혈관이 진짜. 뭐가 진짜라고요? 혈관. 예,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한눈에 보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은 안 계시네요. 네, 이제 이렇게 내 두 다리로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시니까 많이 힘들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힘들어요. 작대기 듣고 억지로 억지로라고. 그래도 내 다리로 오신 거잖아요. 내 다리로 오는데요. 작대기 옮겨주면 좀 틱틱틱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뇌졸중이라고도 부르는데 중풍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중풍? 네, 중풍.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무서운 병이 많지만 코로나도 무섭지만 중풍이 무서운 거예요. 중풍 걸리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혈관이 막히는 거, 머리로 가는 동맥 막히거나 머리로 가는 동맥이 터지거나 그러면 이제 중풍이 오는 건데, 그런 이제 머리로 가는 동맥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가 망가져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한쪽이 마비가 오는 증상 이외에도 얼굴에 마비가 오거나 갑자기 말이 안 되거나 어지러워서 걸어 다니는 게 좀 어렵거나 또는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기거나 이런 증상이 혹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원에 가라고요. 네, 근데 그냥 병원이 아니고 큰 병원. 큰 병원 어디로? 응급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한테 갑자기 심한 두통, 얼굴에 마비, 또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온다든지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쭉 빠진다든지 그러면 큰 병원 응급실에 가야 돼요. 뭘 타고 갈까요? 119. 그렇죠. 119가 제일 빠르니까 119 타고 큰 병원에 가세요. 그러면
큰 병원에 가면 빨리 치료를 받아서 막힌 혈관을 열어줄 수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다 열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조금 늦게 가면 치료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돼요. 우리 골든타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혈관이 중요한데, 머리로 가는 혈관도 중요한데, 그게 막히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나가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제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데 더 좋은 건 뭘까요?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생기는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셨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보셨더니 중풍을 일으키는 원인 1번은 뭐다? 고혈압. 그 다음에 2번은 뭐다? 담배. 3번은 뭐다? 당뇨병. 4번은 뭐다? 고지혈증.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되는데 그건 답도 없어요. 예,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담배를 혹시 피시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혼자서는 끊기가 어려우니까 그 보건소 같은 데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셔서 도움 받으셔가지고 담배를 꼭 끊으시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아까 이 우리 몸속의 혈관, 동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 예, 중풍이라고도 부르는 뇌졸중이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심장에 관상동맥이라는 동맥이 있어요. 이 동맥이 심장 근육에 영양분도 주고 산소도 주는데, 이게 막히면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왜 드렸냐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동맥이 딱딱해져요. 동맥이 딱딱해지면 거기 가서 잘 쌓여요. 그러니까 이 뇌졸중, 또 심장마비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셔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근데 나는 고혈압이 뭔지 잘 몰라. 당뇨병이 뭔지 잘 몰라. 뭐 그러면은 예방을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야겠어요. 자, 일단 우리 여기 참석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나는 고혈압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까요? 네, 손 내리시고. 고혈압 4명 손 내리시고. 당뇨병 네, 중분 다 4분. 네, 네. 고지혈증 네, 한 3분.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유머 감각이 탁월하신 우리 선생님이 난 좋은 건 다 갖고 있어 이제 이렇게 예, 비꼬면서 이제 재밌으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쁜 건 다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보다는 2개 가지고 있는 분이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3개 갖고 계시는 분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고혈압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혈압은 원래 120에 80이 정상인데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압기가 여기 천지에 뭐 약국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으니까 혈압을 재봤는데 140에 90 이상이다. 그러면 아, 나는 고혈압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심장내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는 140이고 하나는 80이야. 그러면 고혈압일까요? 고혈압이에요. 그리고 나는 130에 90이야. 그러면 고혈압일까요? 고혈압 2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높으면 고혈압이에요. 근데 뭐 한 번 쟀다 그래서 고혈압은 아니고 한 5분 정도 안정했다가 뭐 2번, 3번 연거푸 쟀다든지 오늘도 140에 90 이상, 내일도 140에 90 이상 그러면 이제 고혈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뇨병. 그래서 당뇨병이 뭐지? 예, 여기 보면은 공복에 126 이상이면 당뇨병인 거예요. 그리고 식후 2시간에 200 이상이면 당뇨병인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복에 126 이상이거나 식후에 200 이상이면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해야 되는데 이때는 내분비내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무슨 과요? 내분비내과. 네, 내분비내과. 그래서 병원도 과학이 발전하니까 무지하게 과가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아픈데 정형외과 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과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당뇨병은 내분비내과예요. 네. 자, 우리 오늘 점심 다 드셨고 그 뒤로 이제 간식을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는데 공부 끝나고 나서 검사를 했을 때 200 이상 나온 분들은 내분비내과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은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다른 말로 이상지질혈증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고혈압도 마찬가지, 당뇨병도 마찬가지, 고지혈증도 마찬가지 증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까이 또 뭐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잘 관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관리를 잘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맥이 딱딱해져서 잘 쌓이고 결국은 나쁜 뭐 중풍이나 심장마비나 그 외에도 눈도 나빠지고 콩팥도 나빠지고 발의 신경도 나빠져요. 하여튼 몸 전체가 다 나빠져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어도 열심히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고지혈증은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 당뇨병은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고지혈증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여기 4가지는 알아야 돼요. 1. 총 콜레스테롤은 240 이상,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160 이상,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200 이상, 그 다음에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40 아래. 그러니까 고지혈증을 평가하는 기준은 4개인데 그 중에 3개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그 중에 1개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시면 내가 고지혈증 검사를 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피검사 했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피검사는 종류가 100개 이상 되니까 나는 피를 뽑았지만 내 피를 가지고 어떤 항목을 검사했는지를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검사는 했나요?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봐서 내가 고지혈증이 있으면 또 약을 드셔야 돼요. 고혈압도 약을 드셔야 돼요. 당뇨병도 약이나 인슐린을 이제 약은 먹고 인슐린은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주사는 없어요. 먹는 약만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중성지방도 말씀드렸는데 자, 나는 여기 오기 전에 중성지방이 뭔지 한 번쯤 들어봤다. 나 중성지방이 뭔지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아유, 오늘 잘 오셨네요. 이렇게 오셔서 뭐 하나라도 건져가시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중성지방이 뭐냐면 처음에는 지방이 아니었어요. 지방은 원래 기름 성분이잖아요. 중성지방은 원래는 기름이 아니고 밥이나 떡이나 빵이나 과일이나 뭐 국수 또 뭐가 있을까요? 술 이런 거였는데 내가 그거를 먹고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로 다 쓰지 못하면 내 몸에서 그 영양소들을
지방으로 바꿔요. 그 지방은 중성지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얘가 왜 나쁘냐면 나쁜 콜레스테롤로 바뀌기도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려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많으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적당량 먹어야 되고 이게 쌓이지 않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술 조심하셔야 돼요. 평소에 활동을 많이 하셔야지 건강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면 고지혈증이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뭐 요 정도에서도 고지혈증 약을 먹을까 말까 지켜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 당연히 약을 먹어야 돼요. 고지혈증 약. 그렇게 해서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100 아래로, 중성지방은 150 아래로 유지 관리하셔야 문제가 덜 생겨요. 이렇게 열심히 관리해도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운명적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노인이랑 나랑 똑같이 당뇨병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관리했고 김노인은 맨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랬는데 나는 합병증이 생기고 김노인은 안 생겼어. 뭐 요럴 수도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늘 언제나 공평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연구를 해봤더니 확률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열심히 한 사람은 건강 문제가 조금 덜 생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뭐가 어려워요? 실천.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고 싶어요. 또 아까 손 들으신 어르신들 나는 벌써 있는데 뭘 예방을 해. 벌써 생겼는데. 그런데 생겼을 때 관리를 안 하면 더 빨리 몸이 망가지고 문제들이 생기니까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방법이나 관리법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지 관리법은 뭐만 다르냐면 약 먹는 것만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식사, 운동, 약물을 모든 사람이 열심히 식사랑 운동은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관리는 누구만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약은 누구만 열심히 하는 거다. 진단 받으신 분들은 절대 약을 빼먹지 말고 꼭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없는 분들은 식사,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고 있는 분들은 약까지 이렇게 3가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혈압 예방 수칙을 알려드릴 건데 뭐 고혈압만 예방하면 되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가 생긴 사람은 다른 병들이 따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를 예방하는 방법이 다른 애들을 예방하는 방법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거만 예방하면 당뇨병, 고지혈증도 조금 예방하는 효과가 커요. 자, 이제 읽어봐 드릴게요. 1번,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드세요. 2번,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세요. 그 다음에 3번은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4번은 담배, 술 조심하시고 5번은 지방을 줄이고 야채를 충분히 드시고 6번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7번은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봐서 혈압이 높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 1번하고 5번이 식이요법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체중 관리고 요거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술, 담배에다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정기 검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실천을 우리 서로 다짐하기 위해서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뚱뚱한지 날씬한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보니까 뚱뚱하신 분은 이제 별로 없는데 뚱뚱하고 날씬하고의 기준이 이제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제시해 놓은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 남성분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은 키가 몇 cm 정도 되실까요? 네네네. 69. 몸무게는요? 59. 자, 169에 59. 뚱뚱하신 건가요? 안 뚱뚱하신 건가요? 안 뚱뚱해요. 네, 정상 범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가 169면 뒤에는 60에서 체중은 60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171cm면 1.71 곱하기 1.71 곱하기 22. 그래서 요즘 핸드폰에도 계산기가 다 있고 그래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뒤에 표가 다 있어요. 근데 여자는 21을 곱하는 거예요. 남자는 22. 그러면 이제 표준 체중이 나오고 여기다가 표준 체중에다가 30을 곱하면 필요 열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가 좀 글씨가 작은데 여기 보시면 남자 키 표준 체중 하루 필요한 열량 이렇게 표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표가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제가 크게 보여드릴 건데 165cm는 60kg가 표준 체중이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표에 따라서 우리 저기 어느 분 우리 어르신 여쭈어볼까요? 키가 몇 cm세요? 저요? 네. 1m 67이에요. 아, 67.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80나요. 아, 80.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은 약간 과체중이신 거죠. 사실은 과체중 위에는 비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짝 이제 생각보다 조금 체중이 나가시는 편이네요.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가지고 내가 표준 체중보다 조금 뚱뚱하다면 과체중이라면 현재 체중에서 한 7% 정도 빼면 건강이 아주 좋대요. 예를 들어서 60kg면 4kg, 70kg면 5kg, 80kg면 6kg 정도 감량한다면 뭐 그거를 한 달에 빼라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서서히 감량한다면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체중을 이제 살펴봤잖아요. 식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 알맞은 양은 이제 칼로리로 따져요. 그래서 아까 계산하는 법은 알려드렸는데 그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식이요법의 대원칙은 알맞은 양을 골고루 그리고 야채를 충분히 먹으면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주의하셔야 돼요. 포화지방은 지방의 종류인데 육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닭껍질, 삼겹살의 비계, 또 소고기에 이렇게 기름, 그런 게 사실은 맛있긴 하는데 건강에는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금 주의하셔야 되죠. 이 각각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 1800칼로리. 아까 165cm, 남자 165cm는 계산해보면 표준 체중이 60kg고 1800칼로리만 먹는 게 좋은데 1800칼로리가 이제 뭐냐 하면 여기 그림이 있어요. 밥 한 공기, 그 다음에 국, 맑은 장국 조금 싱거운, 짜겁지 않게, 그 다음에 채소 반찬 2개,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 1개. 이렇게 한눈에 봐도 부잣집 밥상은 아니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웰빙 건강 밥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당뇨병이 있던 고혈압이 있던 없던 다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한테 좋은 밥상이 일반인한테도 좋은 거예요.
당뇨병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에도 당뇨병 환자가 별로 없었대요. 지금 북한에 당뇨병 환자 별로 없대요. 근데 먹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잖아요. 텔레비를 틀어봐도 여기도 먹방 저기도 먹방. 예, 그래서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먹을 거를 조금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촐하게 드시면, 그러면 이제 여자 저만큼 키가, 저도 키 큰 편은 아닌데 작은 편이거든요. 1500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작으신 어르신들은 더 조금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언제 칼로리 생각하고 먹었나? 나 잘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시중에서 햇반 아시잖아요? 햇반. 예, 즉석밥. 즉석밥 하나가 300칼로리예요. 300칼로리.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그걸 하나 사다가 내 밥그릇에 담아봐서 아침에도 그거 하나, 점심에도 그거 하나, 저녁에도 그거 하나 먹으면 밥으로 전부 900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루 종일 1800을 먹어야 되는데 밥으로 900을 먹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900은 반찬이나 우유, 과일 등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1500만 먹어야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뭘 줄여야 돼? 여기 우유 하나 빼고 과일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밥은 조금씩 두세 숟갈씩 빼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찬도 뭐 여기서 하나 빼야겠지. 여기서 하나. 네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조금 감 잡으시겠죠? 그래서 이 외에 음료수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사실 저도 바카스를 하나 마시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맑은 정신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모든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카스를 오늘만 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밖에서 어르신들 만나는 날만 먹어요. 그리고는 저도 음료수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주스 뭐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커피도 프림 설탕 들어간 믹스 커피는 별로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에 중독되신 분들은 그 아메리카노, 그거는 좀 괜찮다 그래요. 커피 가루만 들어간 거, 그런 거는 드셔도 돼요. 그래서 물, 옥수수차, 보리차는 드셔도 되는데 음료수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뒤에 또 보면서 강조해 드릴게요. 여기 올바른 지방 선택법. 그래서 지방에는 종류가 있는데 들기름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많이 먹으면 살쪄요. 왜냐하면 밥 종류하고 단백질 종류는 1g에 4칼로리인데 지방은 1g에 9칼로리예요. 그래서 지방은 2배의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조금 먹어도 칼로리를 많이 내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에서 들기름이 좋다 그러니까 들기름을 막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시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러시면 너무 에너지, 칼로리가 많아서 살찔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물 무칠 때 한 방울 넣어서 뭐 드시는 건 괜찮고, 여기 이렇게 삼겹살에 있는 지방 같은 거는 가급적 발려내고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기름진 게 입에는 맛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고소하고 달고 맛있고 뭐 이런 것들은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담백하고 거칠고 뭐 이런 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자연 그대로의 식품, 그런 것들이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들기름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조금 이렇게 낮춰준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씩 드셔주는 게 좋지만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뭐 들기름, 그 다음에 올리브유, 생선기름. 생선에 그 고등어 같은 데에 있는 기름이 좋은 거니까 고등어 같은 걸 좀 자주 해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쁜 기름에는 뭐 버터 뭐 이런 게 들어가요. 소고기 기름, 돼지고기 기름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우리 오리기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 봐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언젠가는 또 오리기름이 좋다고 엄청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리 기름은 밥 비벼 먹어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연두색은 나쁜 기름, 노란색은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오리에는 나쁜 기름이 없나요? 있어요. 소고기에는 좋은 기름이 없나요? 있어요. 차이가 얼마가 이렇게 큰가요? 별로 안 커요. 그래서 결론은 소고기에도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있고 오리에도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기름만 골라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육류의 지방은 조금 덜어내고 발라내고 먹는 게 내 건강에는 좋은 거예요. 자,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어에 들어있는 지방이 건강에 좋으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는 생선을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훌륭하신 어른들이세요. 3분 계시네요. 이 고등어에는 어떤 성분이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서 뭐 오메가3 이게 이제 다 불포화 지방산인 거예요. 유식한 말로.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서 뭐 치매에도 좋고 천식, 아토피, 피부염, 동맥경화, 암 예방 좋은 말로 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알면 뭐예요? 안 먹으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고등어를 좀 먹어야겠다. 다음 여기 콜레스테롤 나왔는데요. 생선 알, 그 다음에 내장, 돼지고기, 소고기의 내장, 그 다음에 뭐 또 치즈, 새우, 전복, 또 뭐 이런데 버터 이런데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즈는 한 장, 뭐 하루에 한 장.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계란 노른자도 하루에 1개 정도만 먹으라 그래요.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네. 그리고 여기 마요네즈,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이런 게 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또 마지막으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아주 순합질 지방이에요. 얘는 원래는 동물성이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수소라는 걸 넣어서 이렇게 쇼트닝처럼 고체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튀기니까 맛이 끝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자튀김, 팝콘, 그 다음에 통닭, 뭐 이런 애들이 도너츠, 뭐 이런 애들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 그러나 건강에는 아주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나만 안 먹으면 안 되고 누구도 안 먹어야 돼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주들, 내 가족들까지 안 먹도록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건강 전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야 우리 식구가 5인데 통닭 1마리 사다 누구 코에다 붙이냐 2마리는 시켜야지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그 통닭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니까 1마리 사갖고 그거 먹다가도 남겼다 내일 먹는 걸로 뭐 이렇게 조금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극장 같은데 혹시 가시면 팝콘은 꼭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 사시지 마세요. 팝콘도 콜라도 절대 사시지 마세요. 내 돈 내고 내 건강 망치고 그럼 나는 뭐예요? 바보. 그죠? 이제부터는 바보가 되지 마세요. 자, 다음은 여기 보면은 과일에는 건강에 변비 예방에 좋은 펙틴이 들어있는데 과일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얼마큼만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바나나 반 개. 그러면 그날 과일은 끝이야. 그러면 바나나 먹기 싫으면 딸기 7알, 포도 9알. 그 중에 하나 먹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나는 바나나도 먹고 딸기도 먹고 싶어 그러면 바나나는 반에 반쪽, 딸기는 3알. 그만큼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생긴 병이다. 과일 너무 많이 드시면 큰일 난다. 예, 그래서 과일은 입가심하는 것처럼만 먹어야 돼요. 과일로 배를 채우시면 안 돼요. 과일은 또 금방 배가 꺼져서 꼭 밥으로 배를 채우시고 과일은 입가심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미역 다시마에는 알빈산이 들어있는데 이 알빈산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대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미역 다시마를 좀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술은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한 잔만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래요. 그렇지만 술이라는 게 어때요? 한 잔만 먹고 딱 안 먹을 수 있나요? 술이 술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아예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술은 일주일에 한두 잔 먹으면 건강에는 더 좋대요. 그렇지만 한 잔만 먹고 안 먹을 수 없으니 술은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금은 이제 짜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트륨이 몸에 필요한 성분인데 많으면 혈압을 올려요. 그래서 소금 1g에는 나트륨 400mg이 들어있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나트륨 하루에 2000mg만 먹으세요. 그러면 소금 5g이거든요. 소금 5g이면 요만큼이에요. 근데 우리 라면 하나에 2000mg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하나만 먹으면 그날 소금은 안 먹어야 되는 건데 우리 라면 먹으면서 김치도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을 2배 내지 3배 먹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선 같은 거는 심심하게 구워서 간장을 찍어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소금 1g은 간장 5g, 그러니까 이 안에 나트륨이 들어있는 거를 이제 비교한 거죠. 간장보다는 된장, 고추장이 조금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간을 좀 심심하게 드셔야겠어요. 운동은 좋은 효과가 있어서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것도 좋고 평소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운동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 혈당과 혈압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체지방을 감소시켜줘서 조금 날씬하게 보이고, 이게 중요한 건데요. 혈관 안에 내피세포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가서 혈관벽에 가서 붙으려고 하면 가라가라가라 이러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 혈관 내피세포도 강해진다. 또 모두 강해진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또 균형 잡는 기능. 여기 똑같이 얼음이 얼었는데 김노인은 넘어질 듯 하다 안 넘어졌고 박노인은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 됐대더라. 그러면 넘어질 듯 하다 안 넘어진 사람은, 평소에 운동을 한 사람은 균형 잡는 능력이 좀 좋아져서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게 좋은데, 운동의 종류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걷기, 빠르게 걷기. 그래서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근력 운동은 근육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통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많이 보셨죠? 이렇게 막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2번 뭐 이런 거 텔레비전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많이 따라 하시면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다치지 않으려면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도 하셔야 되고, 운동은 일주일에 5번 정도 하고 한 번 할 때 그래도 1시간 정도는 해줘야. 근데 1시간을 나 이제 운동해야지 하고 이렇게 슬슬 걸으면 운동 효과가 좀 적고 거의 없고, 약간 빠르게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약간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은데, 고혈압이 심하거나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안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심한 근력 운동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강도가 센 근력 운동은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거의 마지막인데요.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돼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되는데,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렇게 술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면 건강에 악신호죠.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스트레스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복식 호흡이라든지 근육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운동이라든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는 되게 일 때문에도 오지만 누구 때문에 와요? 가까운 가족. 근데 그 가까운 가족한테 인간아, 너 인간이 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갈등만 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속상하고 걱정돼요. 앞으로는 요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해주면 그 가족도 조금 반성하고 조금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을까.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아 너 정말 인간이 왜 그래? 네가 가족이야 웬수야 나가 뒤져 이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절대 어려운 말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씩은 있었죠. 뭐 중성지방이라든지. 근데 대개는 어려운 말 없었어요. 근데 실천이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실천. 사실 저도 실천 잘 안 해요. 그래서 요즘도 살이 막 쪄가지고 여기 올 때도 아유 옷이 작네 이거 어떡하지 옷을 새로 사야 되나 뭐 이러면서 저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앞으로는 열심히 실천하겠다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크게 한번 쳐볼게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아볼까요? 궁금하신 거 혹시 궁금하신 게 생각나시면 강원대학교 병원 당뇨병 교육실로 전화 주셔서 오전엔 제가 좀 바빠요. 오후에도 뭐 바쁘지만 내가 그때 양구에서 교육 공부를 같이 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생각나면 전화 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혈당 검사를 해드릴 테니까 저기 나가시면서 혈당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끝났죠? 어르신들 혈당 검사 받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와서 내 혈당이 지금 얼마 정도